그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10여 명이 인사불성 상태로 후송이 됐어요. 그 후송된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밝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인사불성이 되고 실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시위를 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경찰의 잘못된 방어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당이든 정치인이, 제가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이고 대한애국당 당대표로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헌법에 보장된 헌법적 가치예요. 그러면은 침묵하는 것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침묵하는 세력 사람들보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고 정당이 나서서 그러한 정당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내용이고, 앞으로도 어떠한 죽음이 억울하게 있으면은 그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나섰고, 그 당시에 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불법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집회도, 어떠한 정치적인 집회도 강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집회에서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호통 한번 치고 저런 광화문의 불법 행위를 그냥 놔둘 거냐, 그 한마디에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현장에 있던 150명 중에 여러분들이 100여 명이, 110명이 부상을 당해서 진단서를 끄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수십 개의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의 폭행 현장이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예요.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에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공권력의 불법 행정 대집행의 불법성이 당연하고, 그 불법성에서도 행정 대집행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람들을 폭행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력으로, 공권력의 위력으로 공포감을 만들고, 거기에서 100여 명이 진단서를 끊고 지금까지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노해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대한애국당의 대거 입당 사례가 벌어진 거예요. 왜? 공권력의 잘못된 공권력 행위를 받고, 또 거짓과 불의와 싸우는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대거 입당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당은 혹은 정치인은 거짓과 불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를 덮는 것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도 그 불의가 목숨을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태극기만 들었는 국민이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시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의 행위는, 저항하는 행위는 절대 잘못한 행위가 아니다. 또 오늘 재판부에서 그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 대집행에 누가 사람을 그렇게 두드리 패고 150명 있는 중에서 110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불의와 싸울 수 있고, 어느 누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거짓의 세력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성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제가 정당 대표고 그러면은 저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1년 6개월 실형을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서류로만 접수시켰지 소환 조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몰고 싶으면 나머지 분들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재판장 말대로 또 내가 수개고 내 지시에 따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의 판결이다. 또 하나는 이번 법적 이 판결은 정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불의의 세력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정치인도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국회의원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불의와 거짓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잘못된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방송 언론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진상규명도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해도 물정 없어요. 언론 방송이 거짓 촛불의 언론 방송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텐트를 친 거고 또 그 사건 과정에서 텐트가 2동에 있었는데 한 동을 치울 때는 아무 사고가 없었잖아요. 경찰이 제가 한 동을 치우려고 들어가는데 그걸 막은 것이 경찰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행정 대집행에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빠졌을 거예요. 그 이후에 텐트를 쳤을 때 경찰이 행정 대집행 우리 다 자진 철거한 겁니다.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과잉 진압한 경찰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는데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겁니다.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검찰의 연장선에 있다 하더라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정당의 대표를 1년 6개월 실형을 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절차의 문제점도 밝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1년 6개월, 1년 2개월에 뭐 2년 집행유예를 한다 해서 그것은 실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누가 하지 말라는 거지. 불의의 세력하고 싸우고 거짓의 세력하고 싸우고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인데 저 공산 붉은 세력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 판결에 주는 의미는 뭐냐? 이제 불의에 굴종하고 정의를 버려버리고 거짓에 속더라도 진실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법정 과정에서 죄를 뉘우치지 못한다. 아니 정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죄를 뉘우칩니까?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 진정한 명예회복,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진실 정의의 투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룬 그날까지 우리의 가치에는 어떠한 굴종도 어떠한 패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우리 공화당을 극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치하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치하 안 시켜줬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과는 다르게 또 하나 우리가 행정대집행 문제 말고도 대한민국 땅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거짓 평화쇼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그 붉은 괴뢰에 맞아. 만경보가 오는데 만경보가 오는 거를 반대 저지 운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날 분명히 방파제에서 기자회견을 8명이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가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정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거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모욕죄라는 게 뭡니까? 모욕죄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정치적인 판결이에요. 맞아요. 왜 이런 시기에 이런 판결을 했는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의들, 우리 공화당 보고도 거짓 세력, 배신자들, 불의의 세력들이 타협하자, 손잡자.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신, 거짓, 불의의 세력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맞아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고 자유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당의 자유,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당행위 그러한 부분이 보장되는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집단 폭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항소와 저희들의 법적 대응으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자! 강력하게! 부정하자!